여러분 눈앞에 당근, 시금치 한 줌, 깨씹 몇 장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약 없이도 혈당이 내려가고 췌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식후 치솟는 혈당 때문에 그냥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밥상 위 채소의 순서입니다. 당뇨를 이겨내신 수많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 약사 박민성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약보다 식단을 먼저 처방하며 밥상 위 채소가 가진 힘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는 당뇨 관리에 필수적인 채소 톱5를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경험을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지에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췌장을 다독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금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금치를 참 많이 먹어왔습니다. 된장국에도 비빔밥에도 나물 반찬으로도 항상 식탁에 오르는 채소죠.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 채소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와 혈당 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닌 그야말로 기능성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분들에게 시금치는 반드시 식탁에 올려야 할 채소입니다. 우선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췌장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병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시금치 한 줌은 단순히 눈과 췌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이 섬유질은 위장에서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것이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박영숙 73 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영숙 님은 몇 년 전 혈당이 경계선에 가까워져 병원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 6.4, 공복 혈당 119. 의사는 곧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영숙 님은 약을 먹기 전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이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데쳐서 나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에 넣고 계란말이 속 재료로 쓰고 심지어 상추 대신 시금치에 수육을 싸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 한두 번 꾸준히 시금치를 챙겨 드신 지 약 2달 반, 다시 병원을 찾은 박영숙 님은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3에서 5.9로 공복 혈당은 119에서 103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의사는 특별한 약이나 운동 없이 이런 변화는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박영숙 님은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시금치를 꾸준히 챙겨 먹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변동을 막는 케일. 케일은 너무 쓰고 뻣뻣해. 케일 주스를 드셔보신 분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먹기 불편한 채소가 요즘 다시 주목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때문이 아닙니다. 케일에는 췌장을 살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설포라판과 퀘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천연 항염 항암 물질입니다. 특히 췌장처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기 쉬운 장기에서 설포라판은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바로 그 세포인데 계속되는 고혈당에 노출되면 망가집니다. 케일은 이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김정우 62님은 공복 혈당 127, 당화혈 색소 6.6으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은 잘 못하는 체질이라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녹즙을 시도했습니다. 케일, 사과, 바나나를 갈아 하루 한 잔씩 마셨지만 매일 만드는 것이 점점 귀찮고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정우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케일 들기름 볶음이었습니다. 케일을 살짝 데쳐 들기름에 볶고 소금 간을 한 요리였죠. 처음엔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들었지만 들기름이 케일의 흙냄새를 중화시키고 고소한 향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꾸준히 케일을 반찬처럼 먹은 지 2달.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김정훈님은 본인도 놀랄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6.6에서 5.9로, 공복 혈당은 127에서 108로 안정된 것입니다. 케일은 혈당을 낮추는 채소가 아닙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채소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당장의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미래의 혈당을 스스로 조절할 힘을 길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친 진짜 슈퍼푸드, 깨십. 깨십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깃집에서 쌈을 싸먹거나 장아찌 반찬으로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채소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작고 평범한 잎사귀에 담긴 영양 성분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깨십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채소 중 가장 강력한 채소입니다. 깨십에는 당근보다 1.5배나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깨십 100g에는 호두보다도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식물성 오메가3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오메가3은 혈관염증을 줄여 췌장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은자 76.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쌈 채소 중 하나를 깨십으로 바꿔보라는 한의원 원장의 제안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강은자 어르신은 식사에 깨십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장아찌로, 쌈으로, 나물로, 심지어 국에도 넣어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는 140대에서 11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당화혈 색소는 7.1에서 6.3으로 내려왔습니다. 깨십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최고의 건강 식재료입니다. 비싸지도 구하기 어렵지도 않으며 맛도 좋고 활용법도 다양해 그야말로 완벽한 슈퍼푸드죠. 네 번째, 혈관을 청소하고 췌장을 다독이는 브로콜리와 새싹. 브로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채소입니다. 이 채소의 진정한 가치는 췌장을 보호하고 혈관염증을 줄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포라판이 브로콜리 본체보다 새싹의 20배 이상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인슐린 민감성이 평균 17% 이상 개선되었고 공복 혈당 수치 또한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궁석 64님은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고 당화혈 색소도 6.4로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브로콜리 새싹의 효능을 알게 된 후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 샐러드에 브로콜리 새싹 한 줌을 추가했죠. 한 달 반이 지나자 남궁석님의 공복 혈당은 119에서 101로 안정되었고 당화혈 색소는 6.4에서 6.0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뇨 식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 혈당 흡수를 막고 췌장을 깨우는 표고버섯.
채소라고 하면 흔히 푸릇푸릇한 잎이 채소를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특히 표고버섯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메커니즘에서 과학적으로 주목받는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의 핵심은 다당류 성분에 있습니다. 이 다당류는 소장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표고버섯의 다당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을 넘어 췌장이 제 역할을 다시 하도록 활성화하는 수준의 기능입니다. 박재분 74. 님은 식후 혈당이 유난히 많이 오르는 편이셨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반찬에 표고버섯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구이로 시작해 볶음, 국, 찌개로 메뉴를 넓혀갔습니다. 6주 후 식후 혈당은 109대에서 140대 중반으로 마침내는 130대 초반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표고버섯은 혈당 흡수를 막고 췌장을 자극하며 포만감과 콜레스테롤 조절까지 돕는 종합 건강 식재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약 없는 혈당 관리는 밥상 위에서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금치, 케일, 깨십, 브로콜리, 표고버섯 모두 익숙한 식재료지만 이 채소들이 췌장을 쉬게 하고 혈당이 오르는 길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회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당뇨로 힘들어하는 친구분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채소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